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 제주도에서 찍고 있고요. 사건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분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소인한테 당한 것도 있잖아요. 네. 고소인 주장했던 날짜랑 제가 당한 날짜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날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이따가 조사할 때 어필을 해도 될지 말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네.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뭐냐면 네. 수사기관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말을 믿지 않을 때예요. 애매할 때에는 네. 그게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미 수사관이 피해자 쪽으로 이제 돌아서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우리는 이미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재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의견서 낸 다음에 검사 네. 검토해가지고 부족해 보이니까 보완서가 온 거예요. 네. 보완서는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유죄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부족한 뭐가 있으니까 그걸 채우는 조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게 크게 기대할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 가지고 반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네. 검사님이 봤을 때 뭔가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질까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질 조사를 할 때 과연 그쪽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네. 선생님의 말과 어디가 충돌을 하고 있을까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끝까지 억울함 밝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을 한번 쌓아놓는다고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질신문 할 때 고소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대질신문 할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대질심사라는 게 A와 B의 말이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건데, 네. 우리가 주장하는 B의 주장이 있는데 그 B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네.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사기관을 고민하고 있는 A와 B의 다른 말이 어떤 건지를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네. 쟁점이 더 정리가 되기가 쉽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군 부대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저희가 징계 절차였어요. 그분한테는, 일반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구속되지 않으니까 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평생을 군부대에서 일하시고 앞으로 평생 동안 거기서 생활하실 분인데 네.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완전 분리조치가 돼가지고 거의 매장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강원도를 한 4번 정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다 무혐의가 나왔죠.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네. 저희들이 그 전에 객관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박을 해놨어요. 네. 많이 빌드업을 해놨죠. 빌드업을 해놓고 보통 징계를 하게 되면은 대질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다 인정을 하게 되니까, 대개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대질이 필요한 게 아닌가, 대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까지도 이제 수사기관에 설득을 시켜놨죠. 네. 그랬으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좀 나오셔가지고 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거절을 했죠. 그걸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했을 때, 이거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장이 틀렸습니다를 갖다가 할 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도 징계심사관들이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의 내용들이 저희가 다 준비했던 것들이죠. 왜냐면은 그거를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네. 심지어는 제가 말해야 될 부분과 그분이 말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도 놨어요. 왜냐면 그분이 좀 망설이면은 제가 나서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쪽의 말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심정이 막 드러나 버리면, 네.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양정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말들은 내가 할 거고,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좀 망설이는 식으로 얘기를, 이런 네. 말들 짜가지고 네. 가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엉뚱한 식으로 가버려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게 다 나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질조사 앞두고 있는데 뭔가 주의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는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들은 조사를 하는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신의 몇 마디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도 가져야 돼요. 네. 되게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얘기 친절하게 들어주는 것 같고, 이분한테 말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할 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거대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진술에 기재가 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쓸모없는 부분들, 인적 사항들을 특정하는 부분들 막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어떻게,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종교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양형에 도움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이러이러이러 하다는 것들 쭉 읊어버려요. 네. 구성이나 아니면은 말투나 이런 것들 다 누가 치냐? 다 수사관이 쳐요. 네. 그 수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범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만드는 사람 손에서 이야기들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네. 본인을 방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할 뻔뻔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서류만 보는 판사님이 봤을 때는 쟤도 나 때렸는데 내가 저 사람 때리는 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뒤엎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이 결정적인 증거 딱 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잘못된 거예요. 처음 조사받으시는 분들은 태어나고 처음 가는 데죠. 근데 그분은 거의 직장이에요. 네. 사실 안방이고. 그리고 범죄자들만 상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또 당신은 이미 범죄자로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기지만 네. 수사관한테는 매일 똑같은 소리가 네. 앉아있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 객관적인 증거들 이미 조사를 가기 전에 다 제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꺼내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은 설명을 하고 상대방 비난하지 않고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지 무혐의가 나와요. 고소인이 앉아있을 거고 수사관이랑 이제 변호사님처럼 같이 가잖아요. 저는 아직 그 고소인을 못 본 지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얘가 옆에 앉아있으면 감정의 유동을 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려고 대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관만 보게 되면 설명만 하도록 변호사들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가잖아요. 네. 흔들어 버리려 그러는 거죠. 누구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네.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소인이 주장했던 일들이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막 조사 과정에서 물었을 때 진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 네. 라고 하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옹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다가 맞는 거죠. 그런 적 없다가 맞죠. 네. 받아들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기억난다 그러고 당신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기억나는 사람 말이 맞아버리는 거죠. 안 했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대지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있는 자동차를 갖다가 때려 부시는 CCTV 영상이 찍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지조사 할 게 있어요? 없죠. 명백하잖아요. 네. 대리조사 한다는 건 뭐예요? 피해자의 말, 고소인의 말도 좀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대리조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나 폭력 사건이나 마약 사건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네. 사기나 횡령 이런 재산 범죄들 있잖아요. 네. 이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 왜냐면 사기하고 채무 불이행하고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대지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사기를 안 쳤어. 근데 어찌됐든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이니까 벌써 죄인이 돼버려요. 재산범죄에서의 대지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에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말 한마디에 본인이 사기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돈을 못 갚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천지차이거든요. 네. 대질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대질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랬던 것 같다 약간 애매한 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찜찜한 구석을 남겨놓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을 때 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일단 진행하는지. 오늘은 그냥 잘할 생각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이유는요. 네. 실수하는 것들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서 뭘 실수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알기 위해서요. 네. 그 실수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지금은 실수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눈치는 드려요. 좀 말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눈치는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제주도에서 저희
당신분과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